청컨대 천석들이 큰 종을 보게나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는다네. 어찌하여 저 두류사는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까? 실천 성리학의 대가 남명조식. 밝은 마음, 바른 행동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우리 교례의 참 스승이다. 벼슬길을 단념하고 평생을 초야에 은둔하면서 처사로서의 삶을 살다간 남명조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남명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합천군 삼가면 토동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외가에서 보낸 남명은 아버지가 과거에 합격해 벼슬길에 나아가자 서울 근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남명은 어릴 적부터 조금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학업에 매진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운 바의 뜻이 희미해지면 대저에 물을 가득 담아 밤새도록 두 손에 받쳐들고 있었다고 전한다. 남명은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인물이다. 갑자사화로 외가 쪽 친척을 잃었으며 기묘사화 때는 부친과 숙부가 벼슬을 잃고 낙향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을사사화로 친분이 두텁던 뜻있는 친구들도 잃었던 것이다. 산림초사로서의 남명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선생은 이런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목격하시면서 당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생은 25세 때 서울 근교 산사에서 성리대전을 읽으시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윤이라는 분처럼 큰 뜻을 펴든지 아니면은 안현처럼 초야에서 학문의 길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보시고서 학문의 대전환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선생은 안현처럼 학문의 길을 택하심으로써 평생 처사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산속의 절로 들어가 학문에 매진했다. 고금의 유교 경전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을 꼼꼼히 정리하는 한편 때로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자신을 반성하며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때부터 그의 학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과 의를 토대로 한 실천 철학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경과 의란 무엇인가? 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고 밖으로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런 마음을 늘 가다듬기 위해 남명은 방울과 칼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옷섭에 찬 작은 쇠방울을 성성자라 이름 붙였는데 성성자란 마음을 맑게 깨우치는 물건이란 뜻이다. 정신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 언제나 차고 다녔다. 그리고 작은 칼 하나를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 칼에는 내명자 경, 외단자 의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안으로는 마음을 밝히고 밖으로 쓸데없는 욕심을 베어낸다는 무서운 뜻이 담긴 글이다. 이렇듯 청년 시절부터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엄격했던 조식이었다. 남명의 이런 학문적 토대가 완성된 곳은 김해의 산해정이다. 김해에서 부산 방면으로 난 국도를 달리다 북쪽으로 꺾어들면 신호산 기슭에 이르게 된다. 선생은 30세 되던 해 이곳으로 와 정자를 짓고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학문의 경지를 이룩하겠다는 뜻에서 산해정이라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이곳에서 자신의 호를 남명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자가 들어선 주변의 경관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다. 남명은 중국 고전 장자에서 따온 말로 대붕이 바다 위를 날아 장차 남쪽 바다로 옮겨가고자 하니 남쪽 바다, 즉 남명은 하늘못이다라는 뜻으로 선생의 호방한 기계를 대변한다. 남명은 이곳에서 독서를 폭넓게 하며 당대 학자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나누었다. 바로 산해정에서 학문의 토대를 쌓은 것이다. 남명이 이 산해정 시대에는 세상을,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를 통해서 관리 생활을 하는 것을 청산하게 됩니다. 관리가 되면은 제대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화를 만나서 바로 뭐 죽거나 그러면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보다도 성인의 도를, 그러니까 학문 강학 활동을 통해서 성인의 도를 오늘날 새롭게 밝히자고 하는 이러한 것을 자기의 커다란 임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 제자들이 산해정이 있던 자리에 서원을 세웠다. 서원의 이름인 신산은 건립 당시 후학들이 신어산의 기상을 닮아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로 붙였다고 한다. 신산서원은 광해군 때 사액서원이 됐으나 대연곤의 서원 철폐령으로 뜯기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이후 산해정만 복원했던 것을 지난 99년 후학들이 선생의 의필을 모신 숭도사 건물을 짓고 신산서원으로 복원했다. 현재 산해정과 신산서원이 자리하고 있는 주변 지세를 살펴보면은 산해정과 신산서원은 진산인 신어산을 중심으로 그 신어산에서 흘러내리는 전기를 담고 있는 가장 좋은 땅에 현재 산해정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자청령과 우백호가 서로 대항하면서 산해정과 신산서원을 감싸고 있고, 특히 전면에 보이는 안산을 바라보면은 그 산세의 모양이 선비의 탁자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땅이 선비들이 많이 배출될 그런 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해정 내에 걸려져 있는 산해정 운을 살펴보아도 그 당시에 이 주변의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는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해정의 건축 양식을 살펴보면은 산해정은 현재 이익공 양식의 오량 구조입니다. 특히 이 산해정의 주초를, 전면 주초를 장주 초석을 사용한 점은 매우 독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산해정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 동산 하나가 있는데 이곳에 남명의 부인인 정경 부인 남평조 씨의 묘소가 있다. 남명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9살에 병으로 잃고 말았다. 남명은 44세 되던 해에 아들 차산이 9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남명은 그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슬픈 시를 짓습니다. 집도 자식도 없는 것이 중과 비슷하고 뿌리도 꼭지도 없는 것이 이내 몸 구름 같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에도 귀착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선영에 안장을 하고 거기서 3년간 심요살이를 하게 됩니다. 48세 되던 해에는 내룡정이 완성되는데 그곳에서 남명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하의 나라 일이 이미 그릇되어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은 가버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대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나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한 아드님이실 뿐이니 1000가지 100가지의 천재와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 1555년 선생이 55세 되시던 해에 단성 현감에 제수되셨는데 그때 올린 사직서가 그 유명한 을묘 사직서입니다. 선생은 이 을묘 사직서에서 당시의 조정을 벌레가 속을 다 갉아먹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무에 비유하면서 당시 관리들의 부패한 모습, 그 다음에 국정의 실책 등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특히 문정왕후를 과부라고 하고 명종을 고아라고 함으로써 당시 조정에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 유명한 을묘 사직서를 지으신 곳이 바로 이 뇌령정입니다. 절벽 아래 흐르는 강을 배경으로 뇌령정이 아담하게 들어서 있다. 남명이 48세 되던 해에 이곳 합천 삼가에 들어와 공부방으로 뇌령정을 짓고 그 건너편에는 자신의 처소로 기예부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남명은 지리산 아래 덕산으로 옮기기까지 12년간 이곳에서 생활했다. 남명에게 있어 뇌령사 시절은 학문을 완성한 시기라 할 만하다.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정인홍, 문익성, 이광우 등이 대표적이다. 뇌령정에 들어서면 좌우 기둥에 쓰여있는 연무기, 뇌성, 시거의 용현이란 글귀가 눈길을 끈다. 장자의 제유편에 나오는 문구인데 연모처럼 고요했다가 때가 되면 우레처럼 세상을 울리고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용처럼 신묘한 조화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여기서 뇌와 용 두 글자를 따와 뇌령정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뇌령정 안에는 남명이 직접 그렸다는 신명사도가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사뭇 크다. 신명사도는 사람의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도표로 그린 것으로 경의 사상을 한눈에 표현한다. 지금의 뇌령정 건물은 1883년 삼가 지역의 유림들이 선생이 그리신 신명사도를 본떠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이 앞쪽 강당이 신명사도의 태일군, 곧 사람으로 치면은 마음이 머무는 신명사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문이 신명사도의 목관, 즉 눈에 해당이 되고, 앞쪽에 보이는 정문이 신명사도의 구관, 즉 입에 해당이 되고, 왼쪽에 보이는 저 작은 문이 신명사도의 이관, 즉 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신명사도는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경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함양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여서 사물과 접촉할 때 의를 통해서 세밀히 살피는 성찰, 그 다음에 마음속에 사욕이나 이기심 같은 어떤 기미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가지고 그런 마음을 즉석에서 물리치는 극치, 이렇게 존양, 성찰, 극치 3단계의 수양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경지가 대학에 나오는 지어지선의 경지, 지극한 선의 경지에 이르러서 머문다는 지어지선의 경지입니다. 이런 구도가 바로 남명선생 사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인 합천에서 학문의 기반을 닦은 남명은 지리산 자락인 산청으로 옮겨가 그 꽃을 피우게 된다. 남명 선생의 발자취를 쫓아 산청 쪽으로 향하다 보면 입덕문이란 글씨가 새겨진 바위를 발견할 수 있다. 남명 선생이 덕산에 들어오면서
덕으로 향하는 길이라 이름 붙인 것을 제자 이재신이 썼다고 한다. 원래 이 글귀는 언덕길 위 암벽에 새겨져 성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석벽이 잘려나가자 글씨만 잘라내 이곳에 세운 것이다. 남명은 10여 차례 넘게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덕산을 거쳐갔다. 평소 군자의 풍모를 닮은 산이라 칭송하며 각별히 좋아했던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 산천제를 지었다.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며 높은 학문을 완성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다. 춘산저처 무방초 지혜 천왕 근제거 백수귀래 하물식 은하 심리 끼규여 천간 천석종 비대 구무성 쟁사 두류산 천명 유불명. 선생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천왕봉을 통해서 그 천왕봉처럼 큰 도덕과 학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산천제로 거처를 옮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천제 건물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단아한 자태에서 소박함을 느낄 수 있다. 남명이 이곳에 들어와 심었다는 매화나무는 선생의 강직한 성품을 닮은 듯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변치 않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구대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쟁기질 하는 거죠. 농경생활에 쟁기질을 하는 그림이고 이 그림이 바로 신선들과 같은 바둑을 뜨면서 여유있게 즐기는 그림들이 남아있고요. 이 부분은 보면 모욕을 하면서 차를 끓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한쪽에서 모욕을 하시고 한쪽에서 그 차를 끓이는, 그러니까 신선과 동행생을 하면서 은일생을 하면서 조용히 살림처사로서의 행위들을 잘 펴내는 그림으로서 멋진 벽화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일반 제실 건축에 잘 나타나지 않는 단청이 칠해져 있어요. 비록 모로 단청이지만 단청이 아주 옛날 부지에 잘 남아있고요. 단청의 종류는 보니까 모로 단청이에요. 모로 단청인데 색채가 지금 녹색 계열이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경상도 단청의 특성이 바로 녹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독특한 단청의 색깔을 잘 지니고 있어요, 이 건물이요. 그래서 상당히 이 건물은 그 제사 건축으로서는 아주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자료로 그래 보여지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괴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괴가 남아있고, 여기도 복자죠. 이거 숫자고. 오래 살고 복 있게 즐겁게 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역시도 은일생활을 하셨던 남명 선생님의 그 뜻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건축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보존 가치가 굉장히 많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산천제 옆에는 선생의 문집 책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이 있다.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 판본은 최후에 찍어냈던 것으로 모두 185장이 완질로 보관되어 있다. 한결같이 스스로를 닦고 그 익힌 바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남명 선생은 그 마지막 가는 길도 제자들과 함께 했다. 그의 나이 72세 되던 해 산천제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때 남영 선생이 남긴 마지막 유언은 단지 자신을 죽은 뒤에도 처사로 불러달라는 것 그뿐이었다. 명망 있는 학자로도 관직으로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선비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다. 남영의 시신은 산천제 뒷산에 안장되었다.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이곳에 자리를 정했다고 한다. 묘소는 임좌원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제실과 신도비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 묘소의 왼쪽 돌로 쌓아놓은 곳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준비하던 곳이고 오른쪽은 산신제를 지내던 장소이다. 남명 선생의 묘갈 비문은 선생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배곡 성운 선생이 지었다. 성운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명 선생님에 대해서. 혹자는 그 남명 선생을 잘 모르고 평가가 사뭇 다르다. 그러나 백시의 먼 훗날 알아주니가 꼭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씀에 이행을 한 것처럼 이제 남명 선생의 학문과 사상이 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묘소는 남명 선생의 두 번째 부인인 숙부인 은진송 씨의 묘소이다. 남명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곳 여제실이다. 여제실은 실제 인물이 있는 것과 같이 한다는 뜻이다. 남명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는 남명과 정경 부인, 숙부인의 위패가 함께 봉안되어 있다. 여제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남명 선생의 신도비가 있다. 처음 신도비문은 내암 정인홍 선생이 썼으나 인조 반정 때 철폐되고 이후 미수 허목 선생이 쓴 비마저 없어지고 난 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지금의 신도비만 남게 되었다. 비문의 내용은 남명 선생이 이미 세상을 떠남에 선비는 더욱 구차해지고 풍속은 투박하니 식자들이 선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비문에서 나타나듯이 당시에 그 부정부패를 삼던 관리들의 그 폐악상을 주상 같은 상소문을 통해서 질타를 하고 또 문무겸전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을 빌려서 임진왜란 때 어병장을 배출해서 국가의 기강, 국가의 명령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남명 선생의 모습을 잘 표현한 비문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사라진 두 번째 신도비를 세웠던 좌대 기단이다. 크기로 봐서 당시 신도비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신도비는 합천에 세워져 있다. 남명의 후학들이 세운 용암서원이 합천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진 것인데 용암서원 묘종비란 이름으로 합천댐 위 대벽면에 옮겨져 있다. 산청군 시천면 장대간 지리산 줄기 아래 자리 잡은 덕천서원은 남명의 학문 세계가 고스란히 전해오는 것이다. 남명의 사후 4년 뒤 남명을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이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정성을 모아 서원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이 덕천서원은 이 남명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선생의 그 학문과 이 정신을 흠모하고 계승하는 이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건립된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건립될 당시에는 이 덕산서원으로 불려졌습니다만은 이 덕산서원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옥산서원, 이 도산서원과 더불어 가지고 이 삼산서원으로 불려질 정도로 이 경상우도의 그 학풍을 주도하는 그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던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천제가 경과 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 남명 선생의 그 남명학이 완성된 곳이라고 한다면 이 덕천서원은 바로 그러한 이 남명학이 실천 철학으로서
바로 제자들에 의해 구현된 중심지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문을 열고 들어서면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단정한 선비의 자태를 연상케 하는 경의당이 정면에 자리 잡고 있다. 남명이 생전에 산천제에서 강학을 했듯이 그의 제자들이 이곳 경의당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남명학의 산실이 경의당인 셈이다. 경의당 좌우에는 학생들이 기거했던 동제와 서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의당 뒤에는 남명의 위패를 모신 숭독사가 있다. 서원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선현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학을 하는 것이다. 노노는 소위 노오노야라. 덕천서원은 이런 점에서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덕천서원은 앞쪽에 강당과 동서제가 자리하고 있는 강학 공간과 뒤쪽에 숭독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학 후묘의 배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학 공간의 중심인 강당은 남명 선생님의 학문의 요체인 경리라는 두 글자로 당호를 정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남명 선생님의 학풍을 가르치는 공간이고, 뒤쪽에 있는 숭독사는 바로 앞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주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강당보다는 상위 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담장을 두르고 앞에 내산문을 두어서 공간의 구획을 하였고, 앞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항상 뒤쪽에 배양되어 있는 남명 선생님의 학덕과 학풍을 따르기 위한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천서원에서는 1년에 3차례의 제례를 드리고 있다. 음력으로 3월 상정일과 9월 상정일에 춘추 향사를 드리고 남명선생 탄신을 기념하여 매년 8월 18일에 제사를 지낸다. 남명선생 추모제가 열리는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남명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있다. 그리고 덕천서원에서는 강학의 자리가 해마다 마련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익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덕천서원은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문의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덕천서원 건너편에는 아담한 정자 한 채가 서 있다. 바로 새심정. 마음을 씻는 정자라는 뜻으로 남명의 제자가 지은 것이다. 경의당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이 이곳에서 덕천강 풍광을 바라보며 머리를 식혔던 장소이다. 덕문정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남명의 유적지다.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모인 보승계라는 모임에서 지난 1996년에 건립했다. 남명선생은 살아생전 선생이 담고자 했던 지리산만큼이나 품격이 높은 시를 많이 남겼다. 온몸에 쌓인 40년간의 인의 허물은 저 천섬 맑은 물에 모두 씻어버렸네. 그러나 만약 오장에 티끌 생겨난다면 내 곧장 배갈라 저 물에 띄워 보내리.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세라. 아히야 물은이 어디매뇨 나난 옌가 하노라.
남명의 정신은 그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져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많은 수의 제자들이 의병을 일으켜 위급한 나라를 구한 사실은 역사에 길이 남는다. 학문적 노력과 더불어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처신. 이러한 남명의 경의사상은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수백 년 흘러도 우리 민족 정신의 뿌리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 결의 위대한 스승 남명조식. 명예에 연연치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꿋꿋하게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선생이야말로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 진정한 선비 초사로서의 삶을 살다간 남명. 이제 그는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